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저쪽으로 좀 출구 쪽으로, 차의 출구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밥을 먹으러 갈 때 걸어 나오는 사람들은 별로 적고, 뭐 이 근처에서 약속을 하더라도 차를 타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차를 보고 좀 이야기를 하는 게 어떨까 했었는데, 이 자리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사람들, 아까 12시 되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하러 나오는 사람들 얼굴을 봤습니다. 쭉 봤는데 보니까 제 비서관도 있었어요. 제 비서도 하나 몰래 사진을 찍고 갔고, 다음에 옆방에 있었던 전희경 의원 보좌관도 지나갔고, 사람들이 보좌관들이 지나갑니다. 국회의원은 한 명도 못 봤고, 그리고 기자들이 또 지나가요. 여기 1000명 가까운 기자들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300명인데 기자들 등록한 사람들은 1000명이 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안에 식당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에서 식사를 하는데, 뭐 국회의원들이랑 약속이 있다든가 그러면 여기 나가요. 근데 아까 보니까 눈에 익은 기자들이 있습니다. 저를 못 보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보고 인사를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있고, 청와대에 제가 대변인을 할 때 그때 청와대를 출입했던 동아일보 여기자도 지나갔고,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제 표정을 봤는데, 표정이 한 4분의 3은 비웃으면서 지나가요. 비웃으면서. 아직도 저런 일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 또라이가 또 저런 얘기를 하고 있네라고 하는데, 그런데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국회의원회 들어가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그러는데, 거기서 얘기할 거예요. 아유, 그렇죠. 민경욱 전 의원 아직도 그 정신 못 차리고 그 바깥에서 추운 데서 떨면서 이 플래카드 놓고 뭐 기자회견 하더라고. 그러면 이제 자기네들 영감 국회의원도 그 이야기를 듣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지금 추운 날 나와서 이렇게 옷을 별로 적게 입고 왔더니 덜덜 떨리는데, 이렇게 우리가 싸우는 의미가 다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된 게, 이 세상에 경찰들이 바뀌면은 우리 사회도 많이 바뀝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들의 이야기를 가장 많이 잘 듣는 사람이 경찰이에요. 여기 그 시위하는 사람들 이렇게 보호하고 그러느라고 경찰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경찰관들은 우리들이 하는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세상이 바뀌는데 역할을 좀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국회에 온다고 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거 뭐냐, 지금 여기 있는 300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제 얘기 하나도 듣지 않습니다. 다음에 지금 이 국회의원들 중에 또 국힘당의 국회의원들 있죠? 거기도 얘기 안 들어요. 안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지금 국힘당에 있는 국회의원들도 90%가 경남, 경북, 부산, 대구 출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쪽 사람들은 이 부정선거의 역할을, 부정선거의 칼춤을 제대로 맞질 않았어요. 왜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대구에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해서 대구에서 광주 사람이 당선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광주에서 부정선거를 안 한다고 해서 광주에서 대구 사람이 당선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사람들은 건드리질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를 건드렸느냐? 그 유명한 63대 36에 있는 우리 서울, 경기, 인천을 건드려서 90%의 사람들은 다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부정선거의 칼춤을 정면으로 맞은 사람들은 부산,
대구, 경남, 경북이 아니고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안에 있습니까? 없죠. 다 떨어졌으니까. 저를 비롯해서. 그러나 지금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들입니다. 국회의원들 중에서도 행정안전위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 또 경찰, 소방본부 이런 데를 관할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할 수 있느냐? 법을 고치거나 법을 만들 수 있어요. 다음에 우리들이 그렇게 때려 죽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이 대법관들 혹은 사무총장 혹은 이 선관위에 있는 상임위원들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불러놓고 너 이거 뭐야? 너 왜 이렇게 거짓말했어? 따질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바로 행정안전위원회예요.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이 누구? 장제원이 됐습니다. 장제원, 다음에 거기에 여당 간사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만희 의원입니다. 이만희 의원은 저랑 이 근처에서 제가 점심을 사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랬더니 바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덕수 총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냐? 아니 재검표를 해서 표가 한두 표 바뀌는 건 정상이지만 민경욱이 출마했던 연수구 을지역구에서는 재검표를 했더니 개표했던 것과 무려 279표 차이가 난다. 이게 제대로 된 선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국회의원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한마디 우리가 바깥에서 2년 8개월 동안을 싸웠어도 한덕수는커녕 국회의원 한 사람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었는데 그 국회의원 친구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바로 국무총리에게 질의를 한 겁니다. 이런 선거가 제대로 된 선거입니까? 이게 제대로 된 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들여다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한덕수 총리가 들여다본다고 했습니다. 들여다보고 뭘 발견했는지는 아직까지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국회의원들 정신 차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얘기합니다. 왜냐? 자기네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생각을 한다면 결국은 자기의 손발을 썩게 만들고 아프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도 이 정신을 제대로 차리고 양심이 있다면 제 얘기를 들어야 돼요. 이 선거 제도를 건드리는 놈은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선거 제도는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의사당은 자유민주주의의 전당이에요. 민주주의가 없으면 저 사람들 일할 게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선거는 잘못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질 않습니다. 뭐라고 그러냐? 민경욱은 또라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라이가 하는 얘기다. 근데 저는 또라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도 된다고 첫날부터 얘기를 했어요. 한신이 시궁창에서 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가라고 깡패들이 그러니까 이 가랭이 밑으로 지나갔었습니다. 저는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를 또라이라고 하는 건 별로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한 가지는 지적해야 되겠네요. 제가 이 앞에 있는 KBS에 1991년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신만고 끝에 열심히 해서 특종상, 이달의 기자상, 다음에 방송 대상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이제 그런 기자가 훌륭하게 되면 특파원을 보내요. 그래서 워싱턴 특파원도 다녀왔고, 자 저기 지금 돌아가는 차들 있죠? 리본 맨 거 보니까 저놈은 민주당 놈이네. 민주당 국회의원이에요, 저건. 예, 저런 놈들 여기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앞에 보면 차에 이렇게 국회의원 마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왔으니까 와서 정신 차리라고 욕도 좀 해주고 그러기 바랍니다. 부정선거 가짜국회 각성하라. 자, 그렇게 9시 뉴스 앵커도 하고 워싱턴 특파원을 했던, 그리고 청와대 대변인을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라이일 가능성이 매우 적어요.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제가 여기 국회의원을 하면서 저는 4년 내내 이 국정감사 우수위원 상을 받았습니다. 4년 내내. 그렇게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음에 여기 국회와 당에서 제게 부여한 직함들이 있습니다. 당직과 다음에 국회직. 그게 28개예요. 28가지의 직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시당 위원장, 다음에 여기 예산결산위원을 2년 동안을 했고, 다음에 당대변인, 원내대변인, 정책위 부의장, 인천시당 위원장 해서 무려 28가지의 감투를 쓰고 있었어요. 그 또라이한테 그런 감투를 주겠습니까? 자기네들이 그렇게 감투를 주워놓고 자기네들이 이제 듣기 싫으니까 민경욱이가 또라이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좀 편안하게 부정선거라고 얘기를 해도 편안하게 들었을 거예요. 쟤가 또 떠드네 이랬지. 그러나 지금쯤 가슴이 조마조마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자기네들 선거가 다가오거든. 자기네들 선거가 다가와요. 4월달 이제 한 15개월, 15개월만 있으면 16개월만 있으면 자기네들 선거를 해야 돼요. 그때는 좀 후달릴 겁니다. 떨리지. 아니 그 부정선거 민경욱 얘기를 하고 가만히 보니까 4년 전 그때 말고 대통령 선거도 있었고 재보궐선거도 있었는데 그때도 보니까 선거가 좀 이상했는데 혹시 내 선거에도 그런 부정이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이제 걱정을 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279표의 표의 차이가 나는 것, 그게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고 바로 자네들, 당신들의 선거구에서 투표 개표를 할 때 나타날 상황이다. 그렇게 되면 좀 떨릴 거예요. 그리고 또 그건 어때요? 이 일장기 투표용지가 천장이 나왔어요. 천장이 나왔는데 갑자기 또 속에서 받쳐오는 게 있는데 이 세상에 천하의 못된 놈 정말 나쁜 놈들 이놈들이 지금 3명만 들라고 그러면 전 천대엽이 조재현이 이동원이 요 3명을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망친 사람들입니다. 4.15 부정선거를 저지른 놈들 사형을 지켜야 돼요. 왜냐하면 그놈들은 4.15 선거를 망쳤어요. 그러면 이렇게 사형을 시킨다면 조재현하고 천대엽이 이 천하의 나쁜 놈 천대엽이 이동원 이놈들은 사형을 100번씩 시켜야 돼요. 껍데기를 벗겨야 돼. 껍데기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지도화시킨 놈들입니다. 껍데기를 벗겨야 됩니다. 자, 이 관리관의 도장이 없어도 유효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지금 선거에서 이기고 싶어하는 많은 선출직 공무원들 내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대로 해. 이거 관리관의 도장이 없는 거 천장 좀 만들어서 막 집어넣으라고. 다음에 일장기 투표용지 천장은 들어가도 무효가 아니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못하면 바보예요. 천장씩 일장기 투표용지를 막 만들어가지고 집어넣으세요. 그거 처벌하지 못해요. 왜? 대법원에 있는 대법관들 그 3놈에 때려 죽일 놈들 천대엽, 이동원, 조재현 이놈들이 그런 천장에 일장기 투표용지가 있어도 그 선거는 유효선거입니다라고 판정을 했기 때문에 천장 넣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정선거를 제도화시킨 놈들이기 때문에 이 사형 곱하기 1000번을 사형을 시켜야 될 놈들이다. 그건 뭐 당연한 것 같아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놈들이 지금 이제 벌을 안 받고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지금은 죄가 쌓였어요. 대법관들이
이 양심의 보호, 이 세상의 양심을 지켜야 되는 최후의 보루로서 저스티스, 정의로서 이 정의가 무엇인가 우리들이 헷갈려 할 때 이게 정의야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놈들이 부정을,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제도화시켰습니다. 제도화시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돈을 줘야 돼요. 그런데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링컨이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링컨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냥 제가 얘기할게요. 링컨이 아니라고 또 시비 거는 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소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다수의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는 있으나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다. 맞습니다. 이 부정선거의 실패는 지금 그 선관위 자료실에 영원히 박제되어 있습니다. 얘들이 이걸 바꿔도 안 돼. 왜냐하면 우리들이 전부 다 다운로드를 받아놨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전 세계적으로, 전 우주적으로 밝혀져 있어요. 이걸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우리는 부정선거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배인 교수가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정선거는 나의 당선을 좌절시킨 그것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거에는 아무 미련도 없고 오히려 떨어져서 제가 이런 부정선거 싸움에 싸움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을 굉장히 행복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걸 저는 사명이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지만 부정선거는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밑둥부터 썩게 만드는 커다란 범죄이기 때문에 그 범죄 없애는 일에 우리가 함께 싸워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이제 국회에 들어가시는 뭐 방청객들도 있고 아니면 그 기자들도 있고 보좌진들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이런 것에 뭐 콧방귀 피우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 기울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쪽에 와서 우리가 이렇게 시위하고 집회를 하는 이유는, 기자회견을 하는 이유는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우리가 멀리서 일반 시민들을 깨우치는 일은 2년 8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도권에 자꾸 들어가서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그들의 귀에 옳은 소리를 좀 전달해주고 그래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해서 나왔어요. 국회의원들 같이 저랑 의정생활을 했던 국회의원들에게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 4월이 돌아옵니다. 4월 내후년 4월에는 당신들이 이 부정선거인지 뭔지 모르는 무서운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니 지금 시간이 있을 때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제도를 바꾸고 그다음에 부정선거를 저지른 자들을 처벌하는 이 옳은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지 않으면 내가 지금은 도와주고 있어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근데 당신들이 이제 도와주질 않아요. 어느 순간에 당신들이 부정선거의 희생양이 됐을 때, 부정선거의 상처를 받게 됐을 때 당신들을 위해서 싸워줄 사람들은 없다. 예? 당신들도 양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부정선거 나왔다고 그래서, 심지어 부정선거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저를 이렇게 멸시하고 또라이라고 하고 사람들 얘기도 들어주지 않고 다음에 당적이 아니고 당협위원장 자리를 몰아내고 그런 등에 팔을 꼽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양심이 있다면 당신네들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그 피해를 받을 때 나 도와주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아직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여러분도 곧 닥치게 될 선거에 대한 제도 점검, 잘못한 사람들에 대한 단죄 이런 행동에 나서달라 이런 간곡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너희들 일이라고. 너희들이 이제 2번 이제 4월
다음 4월 말고 그 다음 4월을 맞게 되면 너희들이 이제 걱정해야 될 그런 일이에요. 그러니 저 정신 차리고 선거 제도 개혁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 번째 관문이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전당대회 때 정신 차리고 100% 당원의 당심으로 판단을 받겠다 한 거는 참 잘한 겁니다. 두 번째, 더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관위의 이 선거 업무를 위탁하는 것, 그런 것 하면 안 됩니다. 부정선거의 주범들이 지금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중앙선관입니다. 중앙선관위가 누구의 돈을 먹어서 이재명의 돈을 다 먹었어요. 이재명 돈 먹고 그랬던 놈들이 대법관들이 거기에 중앙선관위 위원장으로 갔어요. 조혜주, 다음에 권순일, 얘들 얘기 곧 나올 겁니다. 김만배가 자해하고 좀 황천길을 거의 갔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자의 입을 통해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사건들이 나올 겁니다. 벌써 녹취록을 통해서 나온 그들의 그의 말이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 획책 주범이 이재명이다, 그런 생각 갖고 그 실체 파악에 열심히 나서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보내겠습니다.